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18과 관련해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평양에서 경험했던 5.18의 추억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저와 같이 80년대, 90년대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평양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1980년 5월 18일,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은 광주인민봉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희는 그때 이제 인민학교였었는데, 이제 갑자기 5월 24일인가 그래서 5월 18일 이후에 갑자기 다 모이라 그러더니 이제 학교에서 이 5.18 관련된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남조선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새로운 영상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틀어줬어요. 놀랬죠, 저희도. 그걸 보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남조선 괴뢰 악당들, 전두환 악당과 그 다음에 계엄군들이 영상에 그때 기억 그대로 하면은 여학생들을 옷을 벗기고 등 뒤에서 대검으로 찔렀다. 또 임산부의 태아를 꺼냈다. 길 가는 어린 소학교 어린 학생들을 계엄군이 쏴 죽였다. 또 계엄군들이 환각제를 마시고 이제 무장을 하고 전기봉을 가지고 이제 남조선 광주인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이제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 영상뿐이 아니라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80년 그 해는 아마 광주에서 온 광주인민봉기와 관련된 영상들을 수없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들은 후에 조선중앙방송에서도 또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전두환 군사 파쇼 정권에 맞서서 들고 일어난 광주인민봉기는 철저하게 우리 김일성 수령님의 통일의 기치에, 통일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였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 시절이지만 그 당시에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 김일성 수령님의 통일 전선 전략에 맞춰서 저렇게 폭동을 일으키니 우리가 빨리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같이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후에 북한은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책들이나 여러 출판 매체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웬만한 북한의 학교에서는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장문 쓰기 대회, 그러니까 시 쓰기 대회, 글쓰기 대회, 그 다음에 광주 5.18 이 인민봉기를 추모하고 남조선 인민들과 투쟁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집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5.18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 전선 전략으로 들고 일어난 광주인민들의 무장봉기, 전두환 파쇼 독재를 맞서는 남조선 인민들의 무장 폭동. 이제 이게 공통적이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두환 파쇼 도당의 잔악함을 보여주는
저희도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 방영해주는 이 광주 5.18 이 운동 그 싸우는 모습들 보면서 아주 치를 떨었거든요. 저희도 막 때리고 뭐 태아를 가르고 여성들의 뭐 성기에다가 대검을 놓고 그 어릴 때지만 저희도 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북한에 있었던 탈북자들도 그렇고 다 공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남조선 계엄군이 너무너무 잔악하다. 야, 어떻게 여학생들이 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벗기고 말 안 듣는다고 뒤에다가 총창을 박아놨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뭐 전두환 그 당시에 파쇼 도당이 전라도 사람들의 70%를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 남조선 광주에서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전두환 파쇼도당에게 당하는데 왜 저런 이 소위 말하는 그 광주 인민 봉기가 왜 확대가 되지 않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스러웠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5.18과 관련돼서는 평양이나 주요 대도시들에서 성토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국에 오기 전에 광주 인민봉기 5.18은 진짜 군사 파쇼 도당이 그 계엄군들을 굶주리게 해서 막 살기가 덥게 만든 다음에 환각제를 주거나 그 다음에 뭐 술을 먹여가지고 이 광주 인민들을 무참하게 이 살해한 걸로 기억했었어요. 그래서 5.18 하면은 평양시에 있는 대학생들, 당시 대학생들이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정말 남조선 이 광주 인민들이나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 수령님, 김일성 수령님의 통일 전선 전략에 맞춰서 저렇게 투쟁을 하는데 이 기회에 조국 통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이제 지금도 북한은 5.18 하면은 해마다 5.18 하면은 평양시에서는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광주 인민 봉기에 대한 그 증오심, 그 다음에 뭐 김일성, 김정일이의 대남 전략로 빨리 통일을 하지 않으면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와 남조선 괴도당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증오심이 있었는데, 이제 해가 가다 보니까 이게 5.18만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맨날 불러내고 5.18만 되면은 그 광주 어린이들을 위한, 또 광주 청소년들을 위한, 광주 대학생들을 위한 뭐 장문대회도 해야 되고, 남조선 그 광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뭐 이 파철, 파동 그런 유휴자재도 맨날 수집해야 되니까 이 5.18만 되면은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좀 짜증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그 교재를 직접 저희가 공부를 했던 세대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인민봉기, 북한식 표기입니다. 봉기가 있고 나서 북한에는 인민학교 교재들에 그 남조선 광주인민봉기는 이제 그 우리 수령님의 통일의 기치에 따라 일어난 남조선 인민들의 무장 폭동이며 무장 봉기이며, 왜 그게 이 김일성 수령님을 향한 마음인지를 인민학교 책에다가도 소상하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북한에서 배웠던 책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그 어떤 그 분께서 소상하게 북한 책을 좀 발췌했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초등학교에 실린 내용을 이제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올인 코리아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 때
저때 80년대, 90년대에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 교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광주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산원독에 한 무덤에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이 소년은 이 누나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언젠가는 뭐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품으로 달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전두환 찢어 죽이자라고 하는 구호가 나돌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시위에 참여했는데 이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형님들과 누나들을 전두환 계엄군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대검으로 태아를 가르고 여학생들의 뒤에다가 총검을 박았으며 광주인민의 70%를 죽이라는 전두환의 지시가 있어서 승냥이 때처럼 달려들어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시위대를 유혈로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이 소년의 모습으로 본 거를 이렇게 마치나 이 기술한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도 있었거든요. 그 교과서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긴 하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아마 오늘도 북한에서는 아마 광주민 봉기에 대한 대규모 집회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도 북한 어린이들은 이 80년 5월 18일 광주인민 봉기에 대한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거는 당시에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대원수님의 통일전선 기치로 일어난 하나의 남조선의 무장 봉기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조선 청년들은 광주인민들의 투쟁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북한에 살다 보면은 어떤 것이 각인되냐면 우선 첫 번째는 김대중 욕 잘 안 해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유일하게 남한의 지도자 중에 김대중 선생이라고 불렀던 게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김대중을 통상적으로 이제 전 뭐라고 그럴까, 김일성이 아주 친한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독 북한은 광주 5.18만 되면 이 광주에 대한 사랑이 애틋합니다. 북한은. 왜냐하면 이 5.18에 대한 본질을 이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황장엽 선생님께서 망명을 하시고 나서 황장엽 선생님께서 뭐라고 증언을 하셨냐면 당시 1980년 5.18 사태 이후에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끝난 후에 일제히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황장엽 선생님께서도 북한 군이 직접 개입했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고 황장엽 선생님도 직접 증언을 안 하셨지만 심증적으로 당시에 1980년 5.18 사건 이후에 통일전선부의 대남부소가 5.18 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훈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관여했다라는 거. 관여했지 관여 안 할 수가 없죠. 80년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난파 간첩들을 북한이 이제 침투를 시켰습니까? 이제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북한의 이제 평안북도에 있는 모처에는 1980년 5월 18일 남조선의 광주인민항쟁에서 비롯해서 당과 수령, 남선혁명과 조국 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다 전사한 영웅묘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탈북단체들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는 뭐냐면 저는 왜 북한이 그렇게
다른 건 몰라도 광주 인민봉기, 광주 사태에 대한 걸 그렇게 해마다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북한이 광주에 대한 사랑은 아주 끔찍합니다. 그 해마다 전 5.18만 되면은 광주와 관련된 그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라도 해마다 군중 집회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 김일성이는 한때 남조선 적화 통일의 기회를 3번 놓쳤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김일성이가 남조선 무장 적화 통일의 실패의 첫 번째는 4.19입니다. 4.19.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됐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5.18 사태입니다. 김일성이는 대놓고 광주 인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쳐내려가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무장으로 적화 통일을 시키지 못한 거를 김일성이는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평양에서 느꼈던 5.18에 대한 추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